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베리 본즈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먼저 베리 본즈는 야구의 신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과 가장 많은 볼넷을 기록한 선수, 10명의 공동 2위 선수들보다 4개 더 많은 7개의 리그 MVP를 따낸 선수, 400홈런, 400도루 달성자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700홈런, 500도루를 기록한 선수, 좌익수가 골드글러브 수상에서 홀대받던 시절 좌익수로서 8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선수. 그러나 이제 베리 본즈는 스테로이드 시대를 상징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본즈는 2003년 연방 대배심 청문회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4가지 항목에 대해 기소를 했지만 3개는 유죄의 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되자 하나 남은 재판 방해죄로 기소했지만 본즈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본즈는 메이저리그가 약물의 시대를 털고 가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억울한 선수일까요? 본즈는 실로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본즈에게 호타 준족을 물려준 아버지 바비 본즈는 332홈런, 461도루를 기록함으로써 762홈런, 514도루를 기록한 아들과 함께 2명뿐인 300홈런, 400도루 달성자가 됐습니다. 우익수로서 골드글러브가 3개인 바비 본즈는 1973년 39홈런 43도루를 기록함으로써 40홈런 40도루 최초 달성자의 지위를 1988년 호세 칸세코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본즈는 1996년 42홈런 40도루로 아버지의 못 이룬 꿈을 이루게 됩니다. 본즈의 대부는 더 대단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윌리 메이스입니다. 마이크 트라웃은 20세 시즌부터 27세 시즌까지 8년 동안 연평균 9.0에 달하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윌리 메이스는 한국전쟁 참전 후 돌아와 23세 시즌부터 35세 시즌까지 13년 동안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연평균 9.6이었습니다. 윌리 메이스는 660홈런, 338도루와 함께 중견수로 12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냈습니다. 고모가 여자 허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본즈에게는 대단한 이중사촌형이 있는데요. 바로 미스터 옥토버 레지 잭슨입니다. 월드시리즈 MVP에 2번 오른 선수는 딱 3명, 샌디 코펙스, 밥 깁슨, 그리고 레지 잭슨입니다. 그러니까 야수는 레지 잭슨이 유일한 거죠. 베리 본즈와 바비 본즈, 윌리 메이스와 레지 잭슨, 이 4명의 성적을 합치면 홈런은 2317개, 도루는 1541개가 되고 골드글러브는 메이스가 12개, 본즈가 8개, 바비 본즈가 3개로 총 23개, 리그 MVP는 본즈가 7개, 메이스가 2개, 잭슨이 1개로 총 10개, 그리고 승리기여도 합계는 450.9가 됩니다. 본즈가 1982년 드래프트에 나왔을 때 아버지와 대부의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본즈를 2라운드 39순위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입단 보너스로 파격적인 7만 달러를 제시하는데요. 그의 1순위 선수의 보너스가 10만 달러였습니다. 본즈는 여기에 5천 달러를 붙여 7만 5천 달러를 달라고 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자이언츠는 거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본즈는 더 협상하지 않고 레지 잭슨의 모교인 애리조나 주립대에 진학합니다. 그만큼 본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감독 짐 브록은 본즈에 대해 이처럼 무례하고 경솔하며 이기적인 선수는 본 적이 없다. 돈 자랑과 아버지 자랑에 넌덜머리가 날 정도다. 라며 맹비난을 하는데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바비 본즈는 아들에게 직접 돈을 벌어보게 합니다. 하지만 본즈는 그렇게 시작한 리무진 운전사 아르바이트를 하루 만에 관두게 됩니다. 본즈는 마크 맥과이어를 포함해 대학 최고의 선수들이 총출동한 LA 올림픽 대표팀에도 뽑히지 못하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는 칼리지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본즈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본즈는 최고의 선수가 될 재능과 함께 최악의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본즈가 나온 1985년 드래프트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전체 2순위로 본즈가 아닌 인성왕으로 소문난 윌 클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가 6순위로 본즈를 데려갑니다. 본즈에게 행운이었던 건 피츠버그의 감독이 이해심이 많기로 유명한 짐 릴랜드였다는 겁니다. 당시 피츠버그에는 스캇 반슬라이크의 아버지 앤디 반슬라이크가 있었는데요. 골드글러브가 5개인 앤디 반슬라이크는 최고의 중견수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이에 본즈는 좌익수가 되는데요. 21살이었던 본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우익수, 메이스는 중견수를 평정했으니 나는 역대 최고의 좌익수가 되겠다. 즉 테드 윌리엄스의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1990년 본즈는 1987년 에릭 데이비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30홈런 50도루를 달성하고 통산 첫 리그 MVP를 따냅니다. 1991년에는 테리 펜들턴에게 밀려 2위가 되지만 1992년과 1993년 다시 MVP를 따냅니다. 1991년 애틀란타의 꼴찌 반란이 아니었다면 본즈는 사상 최초의 MVP 4연패를 이때 성공했을 겁니다. 본즈와 짐 릴랜드의 피츠버그는 1990년, 1991년, 1992년 모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패해 월드 시리즈에 가지 못하는데요. 결국 본즈는 1993년 FA 계약으로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1982년 샌프란시스코에 2라운드 지명을 거절하고 나서 11년 만이었습니다. 본즈가 오자 충돌한 선수는 1994년 MVP 2위 선수이자 샌프란시스코의 또 다른 간판 타자인 맷 윌리엄스였습니다. 본즈와 4년을 보낸 윌리엄스는 더는 같이 지낼 수 없다며 1996 시즌 후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윌리엄스를 클리브랜드로 보내는데요. 윌리엄스를 주고 받아온 이루수 제프 켄트가 본즈의 새로운 파트너가 됩니다.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은 최고의 듀오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는데요. 하지만 루게릭이 인내심을 발휘한 덕분에 둘은 큰 탈 없이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본즈와 켄트는 성격이 똑같았고 둘은 경기 중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타석에서의 둘의 호흡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본즈는 1998년까지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99.9였는데요. 이는 칼리켄 주니어의 통산 96.9를 뛰어넘는 역대 야수 22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토탈 베이스볼은 그 시즌이 끝난 후 본즈를 역대 순위 6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3세 시즌인 1998년에 본즈는 이미 명예전당은 물론 첫해 헌액의 자격까지 얻었던 겁니다. 하지만 본즈는 그 시즌이 끝난 후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1998년 본즈는 역대 최초로 400홈런 400도루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본즈가 이 기록을 달성한 날은 맥가이어가 53호, 소사가 51호를 날린 날이었고 언론에 더 크게 보도된 쪽은 맥가이어와 소사의 홈런 대결이었습니다. 본즈는 그해 8.1의 승리 기여도가 내셔널리그 1위였는데요. 하지만 6.5인 소사가 리그 MVP가 되고 7.5인 맥가이어가 2위, 본즈는 8위에 그치게 됩니다. 본즈가 더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맥과이어와 소사가 약물 선수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둘이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었다는 건 리그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본즈는 결심합니다. 좋아, 내가 홈런으로 꺾어주마.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이죠. 1999년 데뷔 시즌과 비교하면 체중이 25kg 늘어난 모습으로 나타난 본즈는 결국 2001년 73개를 날려 맥가이어의 70개와 소사의 66개 기록을 모두 깨버립니다. 특히 가벼운 방망이를 짧게 쥐고 휘두르는 정광석화 같은 스윙으로 공을 매코빔 안에 빠뜨리는 스플래시 히트는 본즈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즈는 약물이 없었어도 최고의 선수였다고. 이는 맞는 말입니다. 본즈는 1996년 151볼넷 42홈런 40도루, 1997년 145볼넷 40홈런 37도루를 기록하는 등 약물 사용 이전에도 공포의 타자였습니다. 본즈는 자신에 대한 논란이 일자 스테로이드가 공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즈의 최대 강점은 다른 슬러거들이 쓰는 950g 방망이가 아니라 905g 방망이로 그것도 배트를 짧게 쥐고도 홈런을 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약물의 힘이 없었다면 30대 중반을 넘어선 타자가 과연 그런 타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른바 약본즈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2004년 본즈는 고의사구 120개를 얻어내는데요. 이는 그해 나온 고의사구의 10%에 해당됐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본즈는 3개의 볼넷을 얻어낼 때마다 삼진 1개를 당했고 삼진 하나를 당할 때마다 홈런을 하나씩 때려냈습니다. 급기야 본즈는 이닝의 첫 타자로 나서도 고의사구로 나가게 됩니다. 본즈가 사용했을 당시도 스테로이드는 금지 약물이었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었을 뿐입니다. 본즈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자 2003년 사무국은 한 발 늦게 선수노조와 해결에 나섭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5%를 넘으면 처벌 규정을 만들자고 말이죠. 그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는 8.7%에 해당되는 104명이었는데요. 그중 4명의 이름이 훗날 공개됩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세미 소사, 매니 라미레스와 데이비드 오티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약물을 쓴 선수는 본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화나는 건, 그리고 속상한 건 약물을 쓰지 않아도 최고였던 선수가 왜 약물을 사용해서 본인과 리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물론 가뜩이나 자존심이 강한 본즈로서는 더 위대해지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약물의 시대에 정정당당하게 약물 선수들을 꺾은 영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본즈는 자기 뒤에 있는 약물 선수들을 대신해 약물 시대를 대표하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과연 본즈가 백인이었어도 그랬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하게 공공의적 취급을 받습니다. 2007년 42살의 본즈는 126경기에 나서 132볼넷과 출루율 4할 8푼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구단주들의 담합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통산 2935안타, 1996타점으로 은퇴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당시에 승리 기여도가 있어서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본즈는 약물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약본즈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하는 수준이었다면 메이저리그는 사이좋게 약물을 나눠 쓰는 리그로 남았을까? 여러분에게 본즈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추악한 괴물, 비운의 천재. 제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영상을 보신 후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